옛날에 살았던 아파트에서 겪었던 일이다. 내가 살았던 곳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였다. 역 근처에 위치해 있지만 건물이 낡아 주변 건물보다 훨씬 저렴했다. 당연히 저렴한 곳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생활 형편이 좋지 않았다. 하루 종일 기침을 하는 노인, 밤낮으로 알 수 없는 말로 싸우는 외국인 부부. 나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내 방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되었다. 비운 기억이 없는데 쓰레기통이 비어 있었다. 방 안에 있던 쓰레기를 훔쳐갈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저 내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다시 쓰레기통이 비어 있었다. 그때 확신할 수 있었다. 누군가 쓰레기를 훔쳐가고 있다. 하지만 대체 왜 쓰레기를 훔쳐가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고작 쓰레기가 없어진 정도로 경찰을 부르는 것은 시간 낭비일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는 얼마 없는 내 팬티가 사라졌다. 세탁소에 가져갔다가 돌아왔을 때 어제 입었던 것이 사라져 있었다. 물론 내가 치운 기억은 없다. 또 어느 날에는 집에 돌아왔을 때 벽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벽장을 열어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었다. 며칠 후 감기에 걸려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문을 열자 그 여자가 내 방에 서 있었다. 내가 사용한 젓가락을 혀로 핥으면서 그 여자는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큰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다. 이웃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했고 얼마 뒤 경찰차가 도착했다.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여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고 얼마 뒤 경찰관에게 붙잡혀 끌려 나왔다. 나는 다음 날 경찰에게 불려가 이야기를 들었다. 내 방에 있었던 그 여자는 내 옆집에 살던 독신 여성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통원 치료 중이라고 한다. 오래된 아파트라 벽장 천장을 쉽게 뜯을 수 있어서 그곳을 통해 내 방을 드나들었다고 한다. 여자가 그런 짓을 한 이유는 처음에는 나에 대한 호기심이었지만 그것이 어느샌가 연애 감정으로 변했다고 한다. 내가 그 여자를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산발인 머리에 매우 비쩍 마른 그 여자.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나 섬뜩했다. 경찰관이 말했다. 그 여자는 정신질환이 있어서 금방 풀려날 것이라고. 기분은 나쁘겠지만 내가 이사를 가는 것이 안전할 거라고. 바로 다음 날 짐을 싸서 친구 집에 얹혀 살다가 돈이 모이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년 정도 지나 그날의 기억이 잊혀지고 있을 무렵 생전 처음 보는 사진 한 장이 올려져 있었다. 사진을 들고 확인해 보니 그 여자의 사진이
내 사진 옆에 붙어 있었다. 잊고 지냈던 그 여자의 얼굴이 순간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기분 탓이라고 믿고 싶지만 지금 내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찾았다.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소문이 돌았냐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목격하거나 이상한 현상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모두 각각 무서운 경험을 했지만 착각을 했거나 자신만 겪은 일이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점 소문이 퍼지고 많은 주민들이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여러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추더니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거나 엘리베이터 불빛이 엄청난 속도로 깜빡이거나 심지어는 혼자 탄 엘리베이터에서 문이 열리는 순간 누군가가 쏜살같이 뛰쳐나가는 등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 결국 많은 주민들이 계단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귀신 따위는 믿지 않았던 친구는 자신의 집이 7층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계속 이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드디어 끔찍한 일을 겪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학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 엘리베이터에 탔던 친구는 심령현상 등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친구를 태운 뒤 7층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던 친구의 시야에 갑자기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친구의 바로 눈앞에 무언가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머리카락이었고 머리카락을 따라 시선을 돌려보니 그것은 천장의 환풍기에서 쭉 늘어져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평정심을 잃은 친구가 겁에 질려 몸이 얼어붙고 있었을 때 더 큰 공포가 친구를 덮쳤습니다. 천장 환풍기에서 여자의 얼굴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튀어나오더니 고약한 냄새를 풍기면서 천천히 엘리베이터 천장에서 기어나와 친구의 눈앞에 그 흉측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턱이 비틀려 매우 잔인하고 흉측했지만 그녀의 입은 기뻐하며 활짝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공포에 질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여자는 엘리베이터의 벽을 엄청난 속도로 기어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7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동시에 그 여자가 쏜살같이 밖으로 뛰쳐나가 복도 난간을 넘어 그대로 떨어져 사라져버렸습니다. 귀신을 믿지 않던 친구도 그날부터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고 하며 언젠가
주민들의 말에 엿들었을 때 그 여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떨어뜨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살던 아파트 옆집에는 4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다. 우리는 베란다를 사이에 두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내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거나 화초를 돌보고 있으면 옆집과 우리 집 베란다를 구분하는 칸막이에 10cm 정도 되는 틈으로 아이가 빼꼼히 얼굴을 내밀고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틈으로 엿보기만 할 뿐 말을 걸어오지 않았다. 내가 시선을 느끼고 말을 걸어도 그저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혹시 내가 싫어할 만한 행동을 했나 생각도 들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보고 싶으면 봐도 돼 정도의 마음으로 시선을 느껴도 그쪽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 어느 날 화분을 정리하고 있을 때 또 시선이 느껴져 용기를 내 말을 걸어보기로 했다. 아이에게 가끔씩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을 하려다가 그만 말문이 막혔다. 그곳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아니라 40대 정도로 보이는 헝클어진 긴 머리의 여성이 10cm 정도의 틈 너머에서 쪼그리고 앉아 나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왜냐하면 그 여성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표정으로 살살 나를 보고 웃고 있어서 마치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버린 듯한 위험한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내가 자신의 존재를 눈치챈 후에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미동도 없이 내가 정리를 마칠 때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1년 후 우리 집이 이사 갈 때까지 베란다에서 가끔 시선을 느꼈지만 거기에 있던 것이 여자아이였는지 아니면 그 섬뜩한 여성이었는지 너무나도 무서워서 2번 다시 돌아볼 수는 없었다. 나는 아파트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친구 집에서 자정 12시쯤에 나와 로비에 도착하니 새벽 1시가 다 된 참이었다. 엘리베이터는 3층에 멈춰 있었다. 2층, 1층, 그리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다시 1층으로 올라왔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나는 흠칫 놀랐다. 여자가 타고 있었다. 50살쯤 되었을까. 주부처럼 보였다. 2 손을 자신의 앞에서 포갠 듯이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서 있었다. 내가 놀란 것은 그 사람이 입구에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기 때문이다. 밖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작은 아파트에 4-5명만 타도 답답할 것 같은 이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벽 쪽을 향해 그렇게 서 있었다. 나는 타는 것을 망설였다. 하지만 그 여자의 뒷모습에서는 공격적인 느낌이나 이상한 느낌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체구도 작았고 입고 있는 옷도 우리 엄마나 동네 주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괜찮겠지 라고 판단한 나는 엘리베이터에 타기로 했다. 조심스럽게 타고 문을 닫고 4층 버튼을 누른 뒤 또 한 번 멈칫했다. 내가 누른 4층을 제외하고 어떤 층의 버튼도 눌려있지 않았던 것이다. 저 여자는 주민이 아닌 걸까? 엘리베이터 조작법을 모르고 있는 걸까? 몇 층에 가는지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그 여자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말을 걸지 못한 채 4층에 도착해버렸다. 나를 따라 내리면 어쩌나 걱정되었지만 자연스럽게 문이 닫히는 소리만 들렸을 뿐 그 여자가 움직인 기색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잠든 엄마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목욕을 하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목욕 후에 꼭 마시는 우유가 떨어진 것을 알았다. 워낙에 습관적으로 우유를 마셔대던 터라 내 목이 습관적으로 우유를 원하고 있었다. 아파트 바로 앞에 편의점이 있다. 한밤중에 가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나는 지갑을 챙기고 문을 잠그고 다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는 4층에 있었기 때문에 아래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다. 그리고 나는 심장이 멎을 뻔했다. 그 여자가 아직도 똑같은 자세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던 것이다. 아까와는 달리 섬뜩한 공포감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도저히 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 사람이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라며 계단 쪽으로 향했다. 계단을 통해 혹시 그 여자가 따라오면 어쩌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면서 아파트 로비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4층에 멈춰 있었다. 편의점에 가 우유를 산 뒤 다시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4층이었다. 도저히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수 없어 다시 한번 계단을 통해 집으로 향했다. 무사히 집으로 도착해 현관문 도어락 버튼을 하나 둘 누르고 있는 순간 엘리베이터의 도착음과 함께 스르륵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뒤돌아 있던 그 여자가 나를 바라보면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섬뜩한 그런 미소를 띄우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친구가 밤길을 걷고 있었을 때 길 한가운데 가면이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행사 같은 거라도 있었나 가면을 슬쩍 바라보니 그것은 행사용 가면이라기보다는 조선시대에서나 썼을 듯한 나무로 만들어진 남성의 얼굴을 닮은 가면이었다고 합니다. 섬뜩하게 생겼다고 생각하며 서둘러 지나치려 했을 때 그 순간 안녕하세요. 그렇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옆을 돌아본 친구 앞에는 남성의 가면이 둥둥 떠 있었습니다. 친구의 얼굴보다 2배는 커 보이는 얼굴이 사람의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그 입을 움직이며 자신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그런 것을 목격한 친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전력으로 도망쳤습니다. 여러 번 친구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친구는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무시하며 도망쳤다고 합니다. 간신히 편의점 불빛이 보이는 곳까지 이르렀을 때 계속해서 들려오던 기분 나쁜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귀신이나 요괴가 말을 걸어도 절대 대답하지 말고 무시하라고 하지만 이때 친구가 그 가면에게 대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친구는 아직도 그때 그 가면을 무시했던 것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